네. 2025년 12월 4주차 피겨 잡담. 4주차가 맞나요? 5주차 같은데. 뭐 어쨌든 날착지의 예인데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입니다. 제가 원래 대본을 안 만들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좀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곁다리 다 제거하고 진짜 날착지가 뭔가만 예시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해요. 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피겨계가 최근 그 10년가량을 놓고 보면 회전 속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에 쿼드 토룹에 끝나던 남자 싱글이 쿼드 악셀까지 온 것 같은 경우도 회전 속도의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구딘 때 12프레임 쿼드 토, 한유 12프레임 쿼드 살코, 쿼드룹 뛰었을 때가 11.5긴 한데 이건 뭐 거의 일회성이나 마찬가지고, 차준환도 12프레임 쿼드 살코 이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네이든 첸의 등장부터 11프레임 때 쿼드 점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남싱에선. 즉 남싱에서 네이든 첸이 11프레임으로 쿼드 러치를 뛰기 시작했고, 말리닌이 쿼드 악셀을 10프레임으로 뛰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서민규의 이 트리플 악셀이 11프레임 조금 넘는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최하빈 같은 경우가 쿼드러츠가 10.5. 이제 한국의 남싱도 차준환 12에서 서민규 11 플러스나 최하빈 10.5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적었던 건데 2024 주니어 월드에서 서민규가 금메달을 땄었죠. 이 서민규에 대해서 제가 게시물 적은 게 있거든요. 내용을 조금 봅시다. 회전 속도만 본다면 네이든 첸의 4회전 점프 11프레임 때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고 제가 적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왼쪽 다리 4회전에서 11프레임 때를 기대가 가능하기에 쿼드 살코까지는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본다. 이해되셨죠? 이거 한 거의 2년 좀 안 되는 정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번 랭킹전이나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서민규가 쿼드 살코를 뛴 게 단 1도 놀랍지가 않아요. 제가 점프를 측정하고 스탯을 계속 봐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민규 정도면 쿼드 살코까지는 충분히 정복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1도 놀랍지가 않고, 냉정하게 말해서 한 2, 3년 후까지도 서민규가 쿼드 살코를 뛰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욕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새끼는 쿼드 살코도 못 뛰어 라고. 왜냐, 서민규가 쿼드 살코까지는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좀 비교 당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빠요, 저는. 자, 어쨌든 이런 회전 속도가 상승하는 지난 10년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리플의 점프 높이가 낮아집니다. 트리플의 점프가 낮아지게 되죠.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쿼드가 정복된 거지 점프 높이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김연아가 트리플 러치를 뛸 때 뭐 0.65초씩 뛰었지만 이 0.65초라는 채공 시간이 지금은 쿼드를 뛰는 채공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리플의 경우는 낮은 높이의 점프에서 주로 형성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의 선수인 김연아와 최근의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약쟁이이긴 해도 회전 중심의 점프,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 중에 한 명인 발리에바의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김연아 거부터 보고 갈까요? 자, 김연아의 이 첫 번째 러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채공 시간이 0.65초예요. 지금 보면 살짝 요 방향으로 뛴 거거든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지금 얼핏 영상만 보면 9시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점프 도약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한 8시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딱 봐도 발끝을 내리죠. 자, 여기서 이 방향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략 여기서 한 11시쯤은 여기 12시가 있고 1시가 있다면 1시 12시쯤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을 바라볼 때,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미 착지 동작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고서 어때요? 지금 발끝을 내려오는 게. 여기쯤에서는 이미 발끝이 다 내려왔죠. 발끝을 내리면서 왔지만 충분히 회전이 인정받는 이 구역에 떨어졌어요. 이해되셨죠? 참고로 0.65초. 그럼 두 번째 뛴 플립은 어떻느냐? 이건 0.62초예요. 채공 시간 짧아졌죠. 그러면 이 회전각이 여기서가 아니라 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 모습을 봅시다. 자, 아직은 착지 다리가 안 내려갔죠? 발끝이. 자, 그런데 내리죠. 자, 여기가 어느 이쯤이냐? 이 방향이니까 대략 10시, 11시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미 발끝을 내려요. 발끝을 내려버려서 어디에 착지했느냐? 9시, 10시 사이에 착지했어요. 그러고서 요렇게 돌려서 빼죠. 탁 이렇게 발뒤꿈치가 돌아가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 로츠는 어떠냐? 후반부 로츠는 0.6초예요. 더 짧아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리플 로츠가 여기, 두 번째 플립이 여기. 그럼 이번 거는 여기겠죠? 굳이 생각 안 해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아까 앞에 점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내려왔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 토 부분이 닿았다면 마지막 러처는 약간 애매하게 떨어지죠. 이거는 나름 김연아가 그래도 이 점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후반부 러처이기 때문에 발끝을 조금이라도 덜 내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발끝을 내리고 있는데 점프 높이가 없어서 빨리 닿아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던 토끝, 그러니까 착지라는 게 있잖아요. 발끝을 내려서 이 토가 닿는 구역은 이 구역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토가 닿는 구역이 이 구역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토가 먼저 빙판에 닿아서 하는 착지는 이 구역은 안전지대인데 여기서 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져요. 왜냐? 극단적으로 12시 방향에서 토로 착지했는데 발끝이 닿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방향의 점프를 뛸 때 발끝을 내렸어요. 12시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럼 토가 빙판에 닿으면 여기선 극심한 마찰력,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럼 여기가 몸의 무게 중심인데 앞으로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의 8시, 7시, 6시에 오게 되면 빙판이고 이렇게 오게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일로 미끄러져 나갈 거니까. 여기 토가 걸리는 게 아니라 토가 걸렸다가 바로 이쪽 날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게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날이 닿는 게 아니라 더 토에 걸리죠. 자빠지는 거고. 그래서 토끝이 많이 내려오는 형태의 착지가 되면 여기에 떨어졌을 때가 위험해져요. 그리고 이쪽에 위험해졌을 때가 이쪽에서 내려올 때가 뭐가 됩니까? 점프 높이가 생각보다 낮았을 때잖아요. 즉 일반적으로 발끝을 미리 일찍 내려버리는 스타일의 착지는 점프 높이가 의도했던 것보다 점프 높이가 안 나올 때에 대처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날착지라는 건 뭐냐? 엄밀하게 무조건 여기 날로 떨어지는 착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기로 떨어지는 착지 모습이 좀 자주 보이니까 제가 편의상 이름을 날착지라고 붙인 것 뿐이지,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 발끝을 내리는 타이밍을 좀 더 뒤에 두는 거예요. 김연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12시, 11시, 10시에서 내려버렸죠? 발끝을 이렇게 내리는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날착지라는 건 뭐냐면 이 발끝을 안 내리고 최대한 유지해서 김연아는 발끝을 내린 자세가 12시, 10시 사이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 같이 날착지하는 애들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하다가 회전이 인정되는 이 8시쯤까지 오고 나면 8시가 오고 나서쯤부터 발끝을 내려요. 이해되셨어요? 즉 발끝을 내리는 타이밍을 뒤로 미뤘다에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구역에서 발끝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는 10시 방향에서 날이 닿을 게 안 닿고 8시까지 와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 눈에는 회전을 제대로 채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프레이밍에 해당하는 겁니다. 프레이밍. 포수가 투수의 공을 잡을 때 볼조차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글러브질을 하는 걸 프레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점프인데도 착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회전 부족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김연아의 예시는 이미 봤으니까 카밀라 발리에바의 날착지 모습을 봅시다. 발리에바의 이 점프를 먼저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추가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 12월 1주차 잡담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통의 선수들이 1.5회전 구간에서 최대 회전 속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3회전 점프의 경우에는 1.5회전에서 2.5회전 구간이 최대 회전 속도예요. 자, 그럼 4회전 점프는 1.5회전에서 3.5회전 요 구간이 최대 회전 속도 구간이거든요. 마지막 반회전 구간은 착지 자세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발리에바의 경우는 어떻느냐? 이 구간에서의 속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1.1회전 구간과 2회전 구간 요 사이의 소요 프레임하고 1.5회전에서 2.5회전 구간 여기에서의 소요 프레임 차이가 보통 1프레임 차이 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쌍둥이들의 경우에는 1회전, 2회전 사이가 11이었고 1.5회전에서 2.5회전 사이가 10이에요. 10. 그러니까 11과 10으로서 한 프레임 차이가 났고 최하빈의 경우에는 11.5와 10.5로 나뉘었어요. 말리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발리에바의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중 자세를 빨리 잡는 데 초점이 있다고 했죠. 얘네들의 이런 점프 방식은.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1.5회전 구간과 그러니까 1회전에서 2회전짜리 요 구간하고 1.5회전에서 요 구간 사이가 1프레임 차이가 아니라 반 프레임 차이밖에 안 나요. 즉 이 구간에서의 회전 속도가 최대 회전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월 1주차 피겨 잡담에서 투루소바를 예를 들었는데 걔보다는 발리에바가 좀 더 예시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트리플 악셀 띱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어요. 얘는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반회전 1회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측정하면 11.5 정도 나와요. 이 구간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반 프레임 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 양손 탄호가 1회전을 딱 돌았을 적에 우리나라 애들의 경우는 이 회전축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양손 탄호를 하면 이 정도거든요. 덜 나간다고요. 질량이. 그래서 이 양손 탄호가 빠른 공중 자세를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잘 보면 자, 이제 착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었으니까 자, 날 안 내리고 있죠? 안 내리고 있죠? 지금 이 시점이면 대략 한 10시, 11시잖아요. 그죠? 그럼 김연아 같았으면 이게 내려와서 이미 빙판에 닿았어요. 안 내리잖아요. 안 내렸죠. 안 내렸죠. 어때요? 날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8시쯤까지 오기 전까지는 발끝을 안 내린다고요. 최대한. 안 내리고 버텼는데 그러다가 빙판에 그냥 닿은 거야. 그럼 어떻게? 네. 여기 날로 떨어지는 거죠. 날로 닿은 날착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착지를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점프 높이가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으면 이건 트리플러츠인데 똑같은 그냥 트리플이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자, 지금 요 방향으로 점프를 뛴 거니까 자, 여기서면 이제 점프 높이가 지금 남죠. 이제 8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발끝 내리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차이인 게 회전이 어디쯤까지 돌았을 적에 발끝을 내려주느냐, 그 타이밍이 뒤로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날착지는. 그러니까 토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날착지가 아니냐. 날착지예요. 단지 이런 걸 날착지라고 이름 붙인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날착지라는 이름을 사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끝을 내리는 타이밍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9시 요 구간을 지나서만이 발끝을 내린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발끝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더 끌고 가서 빙판에 닿는다. 요 개념이거든. 자, 다시 김연아 같이 과거 시대에 높이 기반의 점프를 뛰던 선수들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여유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발끝이 좀 일찍 내려와요. 그리고 점프 높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려올 때 충격량도 크다는 거고 그거를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발끝이 내려오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회전 속도를 기반으로 트리플의 점프 높이가 낮아지면 어차피 충격량도 줄어들 거잖아. 떨어질 때. 그러면 설사 날로 떨어져도 충분히 버텨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프 높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이제 뭘 걱정하느냐? 점프 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착지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 좀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이것 또한 제가 과거에 저 역시도 이 날착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요. 최근에 이제 날착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얘기하고 갈게요. 한 몇 달 전인데 누군가가 어떤 사이트 하나를 저한테 링크를 하더라고요. 그 링크를 타고 가니까 DC 갤러리인데 누군가가 저를 가리켜서 날착지는 허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뭐 생활 피규어 더블토 띄었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착지인가 봐요. 분명히 토가 아니라 앞날로 떨어진 착지인데 이것이 토로 떨어진 착지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 착지는 굉장히 잘못된 착지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이런 장면 신지아도 굉장히 자주 많이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면 60프레임짜리 영상으로 화질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22였나 23이었나 랭킹전 때 연서 삼아 띄었던 트리플 플립이 0.5초짜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굉장히 날착지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신지아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직캠 영상이야. 그래서 쓸 수가 없어. 사실은 신지아 거 쓰고 싶었어요, 어지간하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싱에서는 이 날착지의 개념을 가장 잘 써먹는 게 신지아기 때문에 신지아 걸 쓰고 싶은데 직캠 영상이라서 포기하고 이제 러시아의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날착지라는 건 점프 높이가 낮을 때를 대비해서 착지하다가 점프 높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발끝을 내리는 거예요. 즉 가변적 상황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미리 발끝을 내려버리면 점프 높이가 원했던 것만큼 안 남았을 때 뒤늦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이 경우는 점프 높이가 낮을 걸 대비하면서 오다가 여유가 있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난로도 떨어지고 이렇게 토로도 떨어지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야. 이게 되면. 이게 적응이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생활 피규어 더블토 뛰는 사람의 글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자기는 자기가 피규어를 배울 때 날착지라는 걸 배운 적이 없대. 당연하지. 이 날착지의 개념을 정리한 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러시아 애들이 하는 걸 보고서 정리한 게 나야. 우리나라의 어떤 국대 코치고 나발이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나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생활 피규어에서 그 누구한테 배우는지 몰라도 기껏해야 국대 선출 출신일 거잖아. 그 사람이 나만큼 날착지에 대해서 알까? 이 개념을? 이 날착지라는 건 그래도 나름 최고 레벨에 어느 정도 올라간 선수들이 써야 되는 스킬이야. 일정 레벨 이상. 그 사람이 생활 피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그 피겨 선생이 과연 그 정도 레벨의 스케이터였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썼던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는 토착지가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착지는 토착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맞나? 하여튼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라도 날로 떨어지게 되면 좆됐음을 느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사람 글에는. 자, 근데 웃기잖아. 토착지가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착지할 때 발끝을 일찍 내려서 토를 먼저 내리려고 했을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날이 닿았다는 거지? 이상하죠? 아니, 날이 닿았을 때는 좆됐음을 느꼈다며. 그 말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왜 토착지가 정석이라고 얘기해? 앞뒤가 안 맞죠? 일단 여기서. 자, 그러면 본인이 날을 발끝을 내렸는데도 날이 닿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어쨌든 날이 닿았다는 건 빙판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토고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다면 가능하죠. 자기는 토를 내리려고 발끝을 내렸는데도 날이 닿았다는 거는 회전축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다는 거잖아. 아니면 본인이 회전축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착지발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버리는 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 다리를 앞으로 뻗는 바람에 발끝을 내렸는데도 날이 닿았다는 얘기잖아. 뭐가 됐든지 점프를 뛴 사람의 잘못이에요, 이건. 날착지 운운할 게 아니야, 이건. 토착지가 정석이라며. 그럼 발끝을 내렸겠지. 근데 발끝을 내렸는데 왜 날이 닿았냐고. 경우의 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축이 완전히 뒤로 넘어가가지고 발끝을 내렸지만 날이 닿았거나
아니면 회전축이 정상인데 다리를 너무 앞으로 뻗어서 발끝을 내렸지만 날이 닿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점프 높이가 애초에 너무 안 나와서 발끝을 내리기도 전에 빙판에 닿았거나. 대체 어떤 경우라는 건데? 생활 피겨에서 더블토 뛰는 사람의 수준이 뻔하잖아. 뻔하다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자기는 쳐다도 못 보는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이 하고 있는 스킬인데, 지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면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는 지구 평평설 같은 거예요. 뭐라고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어. 나야 피겨를 해본 적도 없는 방구석 블로거라고 칩시다. 하고 있잖아, 발리에바가. 얘가 아무리 약쟁이라고 해도 약물 드러나기 전에 이거 착지, 이거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우리나라 국대 출신들, 선출 출신들, 해설자들이 이거 가지고 뭐 깐 적 있어? 없다니까? 다른 나라 해외 해설자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설자들 한 명도 이거 가지고 안 까. 잘못된 착지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 피겨 천재, 역대 최고, 점프 퀸, 온갖 찬사만 늘어났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게 도라인가? 이 보세요. 생활 피겨 하면서 더블토 뛰는 당신, 잘 들어. 더블토 뛰는 수준에서는 이런 상위 개념의 스킬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알 필요도 없고, 당신은 몸으로 느낄 수도 없어, 이 개념을. 왜냐? 이 날착지가 성립하려면 일단 낮은 높이에서 트리플 이상을 뛸 수 있을 정도의 회전 속도가 나와야 돼. 당신이 그런 회전 속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리고 안정된 회전축 안 나올 거잖아. 안정된 점프 높이, 일관성 있는 점프 높이, 일관성 있는 도약, 뭐가 될 건데? 당신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게 된다면 더블토가 아니라 이미 더블 악셀까지는 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당신은 그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일 뿐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걸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거야. 알겠니? 아유, 도라이 새끼 그냥.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 이런 착지는 신지아가 여러 번 한 거야. 여러 번. 지금 신지아가 이제 트리플 점프 높이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이런 착지가 예전보다는 잘 안 보여요. 나 과거에는 이런 착지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착지하라고 신지아가 누구에게 배웠을까? 나 그것도 의문이거든. 근데 잘 보면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거, 이 날착지 개념에 대해서 최영경 코치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긴 해요. 어쩌면. 왜냐면 신지아가 그런 식의 착지를 했던 때가 초등학교 때 최영경 팀에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쌍둥이들이 착지하는 거 보면은 최영경 코치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쌍둥이들에게선 날착지가 안 보여요. 이상하잖아. 그렇다면 이건 신지아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득한 본인만의 스킬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난이도 점프를 여싱에게 가장 이제 푸시하는 게 최영경 코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뭔가 더 노하우가 있었을까? 라는 하나의 의구심 같은 건데, 뭐 아니라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다시 정리하면 날착지라는 건 뭐냐면 발끝을 내리는 타이밍을, 과거의 선수들은 회전이 부족했던 이 언더존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언더존에서도 발끝을 내리면서 착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날착지는 이 구간에서는 설사 점프 높이가 부족해서 빙판에 닿는다 하더라도 토가 아니라 앞날로 떨어지도록 발끝을 많이 안 내리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가 9시를 넘어서 회전을 인정받는 구역으로 오면 그때 발끝을 내린다. 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테크니컬 눈에 회전을 채운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착지 스타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이렇게 착지를 해도 점프 높이가 여유가 있으면 토가 닿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프 높이가 빠듯하면 날로 떨어지고, 점프 높이가 여유가 있으면 토가 떨어지는 거죠. 즉 점프 높이가 여유가 있던 없던 가변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능동적인 착지 개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후회하거든, 이 날착지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네이밍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 업보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날착지라는 건 날로 떨어지기 위한 착지가 아니라 회전이 부족할 때에는 그러니까 회전이래. 점프 높이가 부족하면 이 앞날로라도 착지를 하겠다. 점프 높이가 낮다는 건 그만큼 충격도 적으니까 날로 떨어져도 되는 거고 점프 높이가 올라가면 토가 되는 거죠. 착지하는 위치가. 즉 토와 앞날 간의 점프 높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착지가 되는 방식. 아유 머리가 아프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날착지 장면. 점프 높이가 빠듯하니까 어떻게 했다? 앞날로 떨어졌고 점프 높이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 지금 여기서도 딱 보면은 지금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었잖아요. 그죠? 9시를 딱 여기를 넘어가니까 발끝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 토가 났잖아요. 이제 가변적인 방식 이해되셨죠? 날착지라는 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름을 잘못 붙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합니다. 날착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러나 없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할게요.